한반도 통일. 정말 오랫동안 우리 모두가 이야기해온 주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핵무기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통일을 가로막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라는 아주 특별한 해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통일 논의의 시작점이자 가장 풀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또 다른 비극이나 내전 없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통일을 원하면서도 막상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설픈 통일은 피바다를 만들 것이다. 이 한 문장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공포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통일 이후에 벌어질 보복과 혼란, 즉 피바다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게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통일의 역설이 정확히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니, 모두가 바라는 건데 왜 그 길은 이렇게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그 두려움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과거의 일 때문에 분노한 주민들이 지도부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책임을 물으려 할 거고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통일이 곧 자기들의 파멸을 의미한다면? 아니, 자기들 목숨이 걸렸는데 그 통일에 쉽게 동의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바로 통일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하나 되길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질 폭력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교착 상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꽉 막힌 상황을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명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유나 변명 같은 게 아니에요. 명분이라는 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면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는 쪽도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죠. 자,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북한의 역사를 아예 다르게 보자 이겁니다. 왼쪽처럼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실패한 국가가 아니라 오른쪽처럼 남한이 성장하는 동안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 방패, 즉 완충국가였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이 새로운 이야기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역사는 더 이상 실패의 기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패한 독재자가 아니라 민족을 지켜온 역사적 임무를 이제 완수하고 통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청난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새로운 명분을 가지고 거대한 타협을 이끌어내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딜의 내용은 이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그를 악당이 아니라 평화의 영웅으로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걸 다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명예를 줘서 보복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그 피바다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명분과 정당성이야말로 그 끔찍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진짜 평화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다.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상세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8년입니다. 단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고요.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안정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인 거죠. 이 18년짜리 계획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1단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식량 같은 걸 지원해서 안정을 찾고요. 그리고 2단계, 바로 합치지 않고 남북이 각자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3단계에서 서서히 교류를 늘려가고 마지막 4단계에 가서야 완전한 통합을 하는 거죠. 뭐니 해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보세요. 통일 직후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무슨 거창한 이념이겠어요? 아니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 더 좋은 TV,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신라를 얻을 수 있다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 다음은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 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한번 보죠. 생각해보세요. 평생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총부리를 겨눴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두 군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문제 같죠. 그런데 해법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미래죠. 생각해보면 이제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총 들고 싸우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드론이나 로봇이 대신 싸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전 같은 그런 대규모 군대는 이제 솔직히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군대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서로에게 총 겨누는 건 그만하고 그 기술력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최첨단 부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군대가 싸우는 곳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인재를 키우는 거대한 대학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혁신적인 발상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통일은 대박이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분석은 결국 통일이 대박이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아주 희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만 있다면 통일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평화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이 이야기를 바꾸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넘어야 할 산은 핵무기나 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이 낡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꿀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